그래, 비트코인 중요한지 알겠어. 그리고 보유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남들처럼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겠냐. 지금 1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1억 원을 오늘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한다. B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매달 1,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이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 투자일까요? 적립식 투자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승장에 투자하셨던 투자와 하락장에 시작하는 투자, 당연히 투자 방법이 달라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 오늘은요, 요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제 사면 되냐? 지금 사면 되냐? 어떻게 사면 되냐? 한 번에 사면 되냐? 나눠서 사면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늘 되게 많죠. 과거보다는 뭐가 좀 질문이 좀 줄어들었냐면 비트코인 투자해도 돼요? 뭐 이런 것들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골라서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보유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쉽게 또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식이 많이 올라간 거죠.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의 위치가 과거와는 다르죠. 근데 그래, 비트코인 중요한지 알겠어. 그리고 보유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남들처럼 또 손해 안 보고 이렇게 또 할 수 있겠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사야 되지? 어떻게 사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적립식 투자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적립식 투자만이 답은 아닙니다. 네. 얘기 드리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요, 케바케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돈의 성격, 여기 돈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돈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갖고 있는 돈이냐, 얼마만큼의 시간이 힘이 있는 돈이냐, 또는 시장의 상태,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또는 횡보장이냐 고점이냐 바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구분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있는 사람이랑 월급으로 계속 투자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투자하는 방법이. 6개월 안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랑 3년 정도는 뭐 묵혀둬도 되는 그런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겠죠. 상승장에 이제 막 투자 시작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년 하반기 때, 올해 상반기 때 하이닉스를 투자하셨다면 이거는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승장에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상승장에 투자하셨던 투자와 하락장에 시작하는 투자, 비트코인을 지금 하락장에 투자하는 거랑 작년 하반기처럼 상승장이 항상 진행되고 있을 때 투자하는 거랑 당연히 투자 방법이 달라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늘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막 이것저것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지금 1억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은 1억 원을 오늘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한다. B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매달 1,000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이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 투자일까요? PD님, 누가 더 현명한 투자일까요? 몰라? 몰빵. PD님은 답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렇게 10개월간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다, 더 옳은 투자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적립 투자 좋지, 분할 투자 좋지, 분산 투자 좋지 하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거의 두 번째 큰 자산 운용사죠, 뱅가드가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일시적인 투자랑 분할 투자, 적립 투자죠, 이거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또는 투자 안 하고 현금만 갖고 있을 때랑 비교를 해봤더니 한 3분의 2의 확률로 일시 투자가 더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저는 보고서 쭉 보면서 이런 맥락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결과는 그랬지만 이 중간에 맥락을 가지고 보면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서 일시 투자가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분산으로 꾸준히 사는 걸 더 좋아할까,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을 오늘 비트코인에 넣었어요. 투자를 했어요. 일시 투자 좋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넣은 거죠. 이게 현명하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다음날 10% 빠져.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왜 어제 샀지? 오늘 샀어야 됐는데. 근데 다음날 10% 더 빠져.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만 더 기다릴 걸, 하루만 더. 그리고 다음날 또 10% 빠져요. 자산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변동성이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비트코인 또 급등락 심할 때는 이런 케이스 되게 많죠. 하루 더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걸 팔아야 되나?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해서
해서 샀지만 한 번에 다 투자하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 전략을 포기하기 이릅니다. 반면에 적립식 투자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10%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싸게 샀다고 생각해. 내가 어제보다 10% 떨어진 가격에 더 낮은 가격에 샀다. 그럼 내일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잖아요. 나는 아직 매수할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게 아직 좋다. 그럼 제가 오늘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한 1, 2억 정도를 비트코인 모으고 싶다고 하셔서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면서 적립식 투자로 한 6개월 정도로 쭉 좀 모을 수 있는 걸 좀 세팅을 해드렸는데요. 하자마자 그러면은 그분이 한 얘기가 비트코인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살 거니까 사는 동안 더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심리가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수익률 관점에서는 뱅가드의 어떤 자료처럼 일시 투자를 한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는 있긴 하나 결국은 그 전략을 오랫동안 실행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분할 투자의 장점은 본인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꾸준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 특징이 있다. 근데 비트코인은요, 이제 주식과는 또 다르죠.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뱅가드 자료가 이제 주식 채권을 이제 일부 비중 나눠서 투자하는 걸 기초로 해서 좀 비교를 해본 건데, 주식이 한 100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데요. 비트코인은 또 주식보다 좀 다릅니다. 뭐냐면 또 변동성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는 거의 1400% 올랐어요. 보이시죠? 2018년도에는 7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토막 난 거죠. 2021년도에는 58% 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65% 떨어졌어요. 약 70%. 고점 대비는 70% 넘게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는 또 2배 반이 올랐어요. 2024년도에도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8월, 작년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80%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이거를 일시에 구매를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큰 시장인데 주식보다 더 1억 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 빠졌을 때, 80% 빠졌을 때, 60% 빠졌을 때, 요새까지 이렇게 기관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도 50%가 반년 만에 빠지잖아요. 이럴 때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데이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비트코인 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적립식 투자를 잘 섞어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시뮬레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3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1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투자자 A는 다 일시에 구매하는 거예요. 거치식 일시에. 투자자 B는 1년 동안 1억 원을 나눠서 833만 원씩은 나눠가지고 분할로 적립식으로 이게 삽니다. 그리고 투자자 C는 반반이에요. 절반은 한 번에 사고 절반은 적립식으로 삽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근데 이게요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시기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락장일 수도 있고 상승장일 수도 있고 바닥일 수도 있고 고점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각각의 방법이 다른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죠. 자, 하락장 시작할 때요. 하락장 2022년도 케이스예요. 1월부터 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투자자 A는 거치식, B는 적립식, C는 반반. 1년 뒤의 성과는 거치식으로 하면 1년 뒤 마이너스 64% 됩니다. 즉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3,6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했다면, 물론 이때 가격이요 거의 거치식이 그대로 원 가격 하락률이겠네요. 64% 빠졌기 때문에 적립식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는 없죠. 근데 하락폭이 줄어들죠. 왜냐면 한 번에 다 산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낮은 단가로 더 많은 수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그래서 적립식으로 했다면 마이너스 37%입니다. 반반을 했다면, 처음에 반을 한 번에 사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나눠 샀다면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식보다는 손해율이 좀 크고 거치식보다는 좀 낮죠. 자, 2년 뒤,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이 얘기는 하락이 끝나고 약간 회복을 하는 시기입니다. 거치식에서는 2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안 돼요. 마이너스 8%. 하락장이 시작을 했을 때. 적립식은 이미 원금 회복을 해서 60% 수익이 납니다. 반반은 똑같이 중간입니다. 이걸 보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거치식과 적립식과 반반이 있는데,
뱅가드에서는 거치 시기 3분의 2 이상 더 좋은 수익률을 낸다고 했지만 그 시기가 내가 투자한 시기가 만약에 하락장을 탁 맞닥뜨리는 시기라면 거치 시기 100점 100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거치식은 지금 2026년도 8월 지금 이 시점까지 오더라도 이때 한 번에 다 샀으면 35% 수익률이고 만약에 적립식으로 했다면 2.4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반은 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을 만나게 되면 적립식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겠죠. 바닥에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맞출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게 저점인지만 안다면 바닥에서 딱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때는 거치식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닥 다음부터 회복이잖아요. 회복이니까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가장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이걸 알 수만 있다면. 적립식도 수익이 납니다. 당연히 나눠서 사긴 하지만 오르면서 사면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난다. 반반도 중간입니다. 반반은 다 중간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보수적인 것과 너무 공격적인 거를 중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수익도 보고 너무 큰 손실을 입기 싫으면 반반 전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년 뒤 되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 2023년도 1월 거치식 한 번에 사면 수익률이 이제 한 5.6배 정도 나죠. 적립식으로 사더라도 3.5배의 수익률이 납니다. 1억이 3.5억이 되어 있는 거죠. 반반 하더라도 1억이 4.58억 되어 있습니다. 큽니다. 지금까지 하면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만약에 시작한다면 거치식이 유리하네요. 상승장 시작을 할 때 볼게요. 언제냐면은 2024년도 1월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나서 그 해 이제 꾸준히 좀 올랐죠. 그리고 그 해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연말에 급등을 또 했었고요. 이때 시기 상승장 때는 아무래도 이때도 거치식으로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죠. 적립식도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상승장 때 나눠서 사다 보니까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때 반반을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1년 지나도 한 87% 정도 수익률이 납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고점에서 시작이죠. 고점. 근데 이게요, 여러분, 고점에서 시작과 하락장에서 시작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보통 투자를 하면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과 하락장 시작할 때 가장 많은 투자들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들은. 그때가 가장 좋은 시장의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한테 확신을 많이 주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점까지 갈 동안 수익이 난 사람들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수익이 난 사람들이 본인이 A를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면 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 반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의 시작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점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거치식,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2021년도 11월이죠. 61,000불. 거치식은 이제 1년이 딱 지났을 때 마이너스 96%. 그러니까 하락장 시작할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적립식은 이제 하락률이 좀 적죠. 2년 뒤에는 아직도 2023년도 11월까지 아직도 마이너스 43%이지만 적립식으로 했을 때는 이미 수익률을 두 자릿수 가까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대략 이제 뭐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과 또 반반하는 것이 어떤 시기에 좀 잘 맞는지 대략 좀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냐라고 좀 보면, 지금은 어떤가요? 작년 10월이 전 고점이었고요. 12만 불 정도 갔고 지금이 6만 불 초반대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한 50%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을 보더라도 고점 이후에 이 하락장이 보통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 시기도 어느 정도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 중에서도 거의 중간 지점을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시기라면 잘 믹스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아까 목돈이 있는 케이스가 아까와 같이 뭐 적립식을 할 거냐 거치를 할 거냐 반반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본인의 돈 상황이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아서 하는 돈이라면 이거는 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이거는 이제 목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예를 1억 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같은 시기는 한 절반 정도는 거치식으로 한 번에 좀 사두는 게 좋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에 시작을 할 때나 상승장의 초입에 시작을 할 때, 지금의 상승장의 초입이라
시기라기보다는 바닥이 가까워오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는 100% 다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에도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를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20%는 금액을 놔뒀다가 이제 한 번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좀 더 많이 매수를 하는 전략.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운다면 이게 뭐 바닥을 맞추겠다 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가더라도 바로 회복을 하더라도 또 한 번 더 큰 폭락이 있더라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반 전략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적립식 투자를 할 때도 스마트 적립식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비트 세이빙 서비스에도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좀 온체인 데이터나 뭐 시장에 좀 더 과열과 기회를 분석할 수 있다면 적립식 금액도 조금 더 바닥이 가까울 때는 많이 사주고 조금 더 가격이 회복하고 과열 구간에 간다면 적게 사주는 것도 해줄 수 있는 전략이면 좋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지금 하락장 또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적립식 또는 거치식 뭐가 좋냐라고 할 때 결국 돈의 성격이나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시장의 상태는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는데 하락장도 이 하락장의 초입과 중간과 끝이 있을 수 있겠죠. 상승장도 상승장의 초입과 중간과 끝이 있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사냐 아니면 적립식을 더 많이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급에서 매달 투자하는 사람은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면 된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치식과 적립식을 조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50%는 한 번에 30% 정도는 적립식 20% 정도는 드라이 파우더로 갖고 있다가 한 번 더 폭락을 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용으로 좀 쓰는 용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각자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전에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보시면서 본인이 이게 뭐 몇 개월 또 몇 년 정도 묵혀도 되는 돈이냐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또 여러분만의 또 전략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가, 거치식으로 살 건가, 분할로 살 건가, 반반 살 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댓글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저도 그런 내용 보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